구살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양도소득세, 예, 원래 비과세 조건으로 매도했다가 어쩔 수 없이 이거 지금 3천만 원 내게 된 사연 지금 말씀을 드렸죠? 이거 이제 그 뒤에 이제 계속된 이야기인데, 이것도 지금 실제 상황이고요. 원래 이제 1주택 비과세 조건으로 지금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고, 그냥 이제 양도세 신고 안 하고 이제 9억 이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양도세 지금 1억 이상 내라는 이제 고지서가 날라온 겁니다. 내라고 날라왔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특별히 또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좀 중과가 돼서 좀 날라왔거든요. 그래서 좀 세금 부담이 많이 나왔던 거고요. 이 부분은 좀 황당하긴 하지만은 흔히 좀 나오는 실수들이에요. 자주는 아니지만은 이런 실수들이 지금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좀 이렇게 해결 방안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이제 A 지역이라는데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딸의 집이 있었어요. 딸의 집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동네에, 다른 지역에, 인근 지역이에요. B 지역에 부모님이 주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주택이 있었고요. 실제 어머님은 여기에 이제 거주하셨고요. 여기에 거주하셨고, 그런데 이제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지금 손녀를 이제 돌봐주기 위해서, 손녀가 이제 유치원도 다니고 뭐 그런데, 예, 손녀 돌봐주기 위해서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오시게 되는 거죠. 돌봐주러. 그러니까 맞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 때문에 이렇게 돌봐주러 오신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어머님이, 예, 딸의 집으로, 예, 주민등록을 좀 이전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어머님이 지금 손녀를 이제 돌봐주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손녀가 이제 유치원도 가고 그러면 좀 시간이 남는데, 보니까 그 인근에 뭐 문화센터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짜투리 시간에 문화센터 이제 등록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쪽 거주지 우선이잖아요. 거주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등록을 먼저 할 수 있고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단 생각 없이 뭐 이런 거 뭐 보통 뭐 양도세 같은 거 이럴 때 따지나요? 아니죠. 문화센터 등록을 위해서 이쪽으로 딸 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데 일단 이게 딸 집을 이제 매도를 하게 되거든요. 예, 매도를 하게 되니까 딸은 당연히 이제 아무 일단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 이전했던 것도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나서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여기 또 조정대상 지역이고 2주택 조건으로 양도세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여기 B주택에 지금 주소지로 또 주민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동거분양 합가 조건도 일단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9억 이하 당연히 양도세 이제 비과세 조건이라 양도세 이제 신고도 안 한 거죠. 그런데 2주택 조건 양도세 이제 중과세로 좀 날라온 거고요. 그래서 제가 2주택 양도세 내야 할까 이렇게 했는데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럴 경우는 내용을 딱 봐도 당연히 지금 2주택 조건 매도가 되는 거죠. 어머님 지금 주택이 있고 지금 딸 집에 같이 있고 어쨌든 주택수가 합산되기 때문에 당연히 2주택 조건에 매도가 되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 따님이 이 주택을 양도하게 됩니다. 양도하게 되고 그래서 비과세 조건으로 당연히 알았죠. 어머님 이제 주민등록 이걸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이전돼 있다는 거를. 그런데 2주택 조건 양도세가 나온 거죠. 어떻게 나왔냐?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서 한 1억 2천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취득가액하고 양도가액은 뭐 정확히 지금 얘기가 없기 때문에, 예, 제가 봐도 조정 대상 지역이고 이제 중과 대상이니까 적어도 양도 차익은 한 3억 정도는 났을 거라고 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양도세 중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여기 올려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뭐 1억 2천 정도 뭐 나왔다. 이제 이것보다는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청취자 여러분 이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민등록지가 우선이 될까? 예, 실거주지가 우선이 될까? 예, 일단 이 부분이 먼저 중요한데 정답은 주민등록지보다는 실제 거주지가 우선이 됩니다. 이게 입증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양도 당시 주택수 이렇게 판단 여부는 일단 주민등록지도 일단 우선적으로 보지만은 주민등록지만 같이 돼 있고 실제 거주지가 틀리다면은 이때는 주택수로 합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등록은 같이 돼 있더라도 실제
같이 거주하지 않고 실거주지는 지금 따로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쉬울까요? 예,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은 또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소명한다고 그러죠. 이 부분은 지금 소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소명하느냐?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실제 여기 사셨잖아요. 주민등록증은 이쪽으로 돼 있더라도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뭐 이제 시장도 이용할 거고 여러 가지 마트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때 그냥 현금 거래라는 입증하기가 어렵겠죠. 뭐 카드 내역들이 있는 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음식점, 이 근처 음식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사 먹기도 하겠죠. 그럴 때 여기서 실제 뭐 사용했던 내역.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여기 살다 보면은 전기나 뭐 가스, 수도 고지서가 나오겠죠. 그게 제 어머님 주택이면 어머님 이름으로 나오겠죠. 이쪽으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금 신빙성이 있는 거죠. 아, 실제로 여기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주위 사람도 증언이 또 중요합니다. 일단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 동네 사람이 맞다. 여기서 계속 살아왔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입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거는 누가 판단하느냐? 우리 양도소득세 이제 부과하는 그 과세 당국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뭐 석연치 않다. 이거는 과세 당국에서 판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소명이 돼서 주민등록증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도 이게 소명이 되면은 딸 같은 경우는 1주택 비과세 조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왔다고 해도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등록증은 같이 돼 있더라도 실제 거주지는 따로 돼 있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세금 이런 거 다루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모르는 거죠. 전혀 생각을 못 했다가 나중에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고 나서야 아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면 된다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지금 이 부분은 뭐 이거 조건은 약간 틀리지만은 이런 경우는 3천만 원 부담해야 된다고 그랬죠? 1주택 비과세 조건이라도. 오늘 이 내용 처음 보시는 분은 이 내용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100% 이거는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3천만 원을 좀 내셔야 되는 경우였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요. 일단 A 지역이 있고요. 어떤 지역에 있고 그리고 또 B 지역이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실제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주택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가족 간에도 충분히 이런 상황들이 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 뭐 지방에 있든지 하면서 주택 보유는 실제로 여기서 매수해서 특히 오피스텔도 될 수 있어요. 주거용으로 쓰는. 그리고 실제 거주도 여기서 한다는 거죠. 뭐 여기서 직장 때문에 출퇴근도 하고 주택도 보유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일대 실제 또 이제 주민등록을 이제 부모님 집에 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혹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또 정확히 인지를 또 다 못하고 계시는 거죠. 양도 당시 이럴 때. 이럴 경우에 지금 아까처럼 A주택 양도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비과세로 알고 팔거든요. 매매하고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또 신고 안 하세요. 안 해도 되니까. 안 하는데, 그런데 2주택 조건, 그러니까 나중에 날라오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왜? 여기 지금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럴 때. 자, 요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이쪽 지역에서 내가 실제 거주하고 계속 생활을 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편의점이나 여러 가지 카드 내역들, 그리고 음식점, 거기 다닌 것들, 전기수도 뭐 고지서, 그런 거, 그리고 주위 사람, 뭐 거기에 통장이 있든 반장이 있든 주위 사람들이 좀 이런 증언, 이런 걸 좀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사실관계는 과세당국이 판단한다는 거고요. 참고로 과세당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고지서를 낼 때 이쪽이 뭐 진짜 실거주를 여기서 하고 있었는지 과세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일단 요거 기준으로만 보기 때문에 주택 수는 요거 주민등록된 거 이제 기준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날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실제 이게 실거주를 여기서 하셨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여기 좀 질의 내용이 있어서 이거 한번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이거 뭐냐면은 이제 2019년하고 9억 초과입니다. 9억 초과 주택이고 19년 매도하는 거랑 2020년 이후에 매도하는 거랑 양도세 보유공제 혜택이 좀 틀려지죠? 요거 질의 내용을 기준으로 제가 한번 양도세 계산해서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지 그 내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부세 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